네, 이번에 시원시원하게 추세를 또 진단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위문복 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제 기억에는 2주 전에 네. 삼성전자인가요? 144만 원을 141만 7천 원이었죠. 1만 7천 원. 예. 네, 뭐 그 곧바로 돌파하지 못하면은 시장이 좀 조정받을 그렇죠. 수 있다. 네. 이렇게 했는데 돌파했습니다. 네. 150만 원도 돌파했어요. 그렇죠. 네. 거기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포스코라든지 좀 무거웠던 기업들이 반등을 같이 동반해주고 있고요. 코스피는 2,000포인트에 이제 바짝 다가서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또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네, 1950선 정도가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141만 7천 원 정고점을 돌파하던가 아니면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바닥을 치고 터닝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지 않으면 시장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근데 다행히 둘 다 성공을 해가지고 시장이 이제 2,000선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구간은 넘겼고요. 1년 내내 제가 강세론을 주장을 했는데 오늘이 올해 마지막 출연이더라고요. 다음 주가 또 크리스마스고 또 신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3주 후에나 출연을 하게 되니까 미리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시장을 보면서 몇 가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시장의 키는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마 3주 전, 4주 전 계속 나왔을 때, 중국도 2천이 깨졌을 때죠. 그때 제가 2주 연속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을 계속 추천을 드렸었을 때도 앵커님께서 그거 워낙 많이 망가졌었으니까 그건 너무 보초 쓰는 거 아니냐 그 말씀도 하셨었는데, 그때 일반인들 심리가 팽배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약간 음모론적으로 접근을 해서 내가 메이저라면 개인들 다 털어먹고 여기서 반등시킬 것이다 라는 뷰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현대중공업과 포스코가 지금 끝났느냐, 제가 좀 더 남았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남았다는 얘기는 시장은 아직 안 꺾이겠다. 저 정도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어느 목표치를 가야지 그 다음에 꺾이든지 말든지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HTS에서는 제가 코스피를 띄워놨는데요. 일단 코스피도 지난달 중순부터 꾸준하게 한 달 내내 올라온 상황입니다. 2,000선 일시적으로 넘었다가 밀렸고요. 포스코를 보겠습니다. 포스코를 보면 제가 요때 제가 하필이면 내일 대선인데도 이 말씀도 드려야 되는데 3.15 부정선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31만 5천 원이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그런데 2주 동안 그걸 살짝 깨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줄을 쭉 긋고 있는 요 가격입니다. 요 가격 37만 1,000원, 371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닥과 목표치의 근거, 목표치 간 다음에 더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포스코를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3.15 부정선거라는 말씀을 드렸을 때 월중 저점은 2008년도지만 월 종가로는 이 종가, 이게 31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3.15 부정선거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걸 깨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 다행히 지난달에 꼬리 달고 올라오고 이번 달에 급반등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여전히 살아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서 목표치는 요겁니다. 제가 줄을 쭉 긋고 있는데, 요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선전환도가 있으면 하나, 마지막 음전환이겠죠. 하나고요. 요게 두 개고, 요게 세 개입니다. 이거를 삼선전환도로 바꿔보면 요거죠. 요게 목표치입니다. 요 세 개를 잡아먹어야지 양전환이 되니까. 왼쪽에 써있듯이 37만 1,000원 이렇게 써있듯이 월봉에서 요 종가는 일봉에서 보자 그러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요 정도는 더 남아있는데, 여기서 이걸 돌파하고 나서 월종가를 넘긴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대중공업도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주 동안 쌍바닥을 쳤는데 혹시 그 58년생 중에 우리 앵커님께서는 기억나시는 연예인 있으시면 네. 58년 58년생 1958년생. 그럼 개띠시네요. 그쵸. 58년 개띠라고 하죠. 근데 네. 좀 발음이 좀 장미 씨. 네. 여러 분인데 그 중에서 좀 예쁘신 분을 좀 네, 뭐 개인적으로 팬이기도 하고. 하고. 그러시니까. 네. 일단 장미 씨가 58년 개띠인데, 제가 왜 58년 개띠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냐면 1958년생입니다. 19만 5,800원이에요. 현대중공업이 태어난 지 16년이 됐는데 16년 만에 처음으로 급락장에서 맞닥뜨리는 가격이 19만 5,800원. 월봉입니다. 요거죠. 그때도 요거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요게 19만 8,500원, 19만 5,800원, 즉 58년 개띠였습니다. 그런데 19만 4,500원까지 찍었나? 하지만 1,000원 정도 밀렸을 거예요. 그리고서 급반등을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얘도 양전환이 되려면 하나, 둘, 셋, 아주 미세합니다. 요겁니다. 요거
요건데 가격을 보면 요 가격이거든요. 요게 7월 말 종가의 요 가격입니다. 이건 좀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밀렸다가 넘었다가 밀리든 어쨌든 24만 2천 원 이 사이 요것을 넘을 것이다. 그렇다면 시장은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현대중공 아까 봤던 게 요겁니다. 삼성전자도 요 세 개를 잡아먹는 요 가격 이게 24만 2천 원이다 말씀을 드려서 현재 지금 시장의 키는 삼성전자가 쉬거나 밀리더라도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밀고 올라가면 중국이 또 2천선을 돌파해서 회복을 해준다면 여타 중국 관련주도 뭐 화학주가 될지 뭐 현대제철이 될지 뭐 그다음에 다른 조선주도가 될지 시장은 같이 올라가면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을 충분히 메꾸고 현대차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이 밀리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 이렇게 봐서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동안 IT에 뭐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그다음에 뭐 자동차는 좀 멈춰 있고, 이런 쏠림이 균형을 맞추면서 포스코라든지 현대중공업이 받쳐주면은 시장이 오히려 튼튼해진다. 뭐 네. 이런 개념이군요. 네. 자, 지난 1년 동안 이 강세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현재 지표들을 봤을 때 이 추세를 다시 한 번만 좀 점검해 볼까요? 네. 2, 3주 전에는 일봉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었는데 삼성전자와 포스코 현대중공업이 돌아서면서 시장을 살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마지막 제가 출연하는 시간이니까 1년 내내 주장했던 그 근거들을 점검해 보면서 위험한 곳은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OBV라는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2009년도부터 월봉인데 지금 2200보다는 지금 2000이 안 되니까 낮죠. 그렇지만 OBV라는 거는 거래량을 더하고 빼고 해서 만든 지표인데 이번 달에 아직 월말이 아직 안 돼가지고 거래가 조금 부족하지만 플러스로 더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월말까지 간다면 이게 좀 더 높아지겠죠. 과거에도 보면 주가가 고점을 못 넘었지만 OBV가 전고점을 넘으면 몇 달 후에는 그 고점을 넘기더라라는 통계적인 수치가 있어서 일단 OBV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있어서 아주 긍정적인 모양이고요. 후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 26개월 전에 캔들과 지금의 종가를 만들어 놓은 게 후행 스팬이라는 것인데 지금 캔들을 종가가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급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이번 달에 급하게 올라가든 아니면 이번 달에 대충 이렇게 끝나고 그 다음 달에 치고 올라가든 이 봉을 후행 스팬이 깨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강세 기조는 더 강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지지권이고요. 36개월 이평선을 보겠습니다. 36개월 는 우리 코스피의 순환 주기입니다. 다우존스의 순환 주기이자 100년 전 조선 총독부가 다우존스를 연구했을 때 갖고 왔던 36개월 이평선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상승했을 때의 94년도와 2008년도 서프라임 이후의 상승과 상당히 흡사한데 1차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조정을 한 다음에 급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조정한 다음에 두 번의 등락 중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우려하는 건 무엇이냐면 36개월 선이 깨지면 요것처럼 36개월이 깨지면 깨진 구간을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 6년도에 깨졌고 2008년도에 깨졌습니다. 만약에 작년에는 안 깨졌고 올해도 안 깨졌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깨지면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배제할 수가 없어요. 항상 준비는 해야겠죠. 그렇지만 요 다음 차트를 보면 미국이 82년도에 처음으로 1000을 넘고 16년 만에 1000을 넘고 10,000포인트까지 16년 동안 오를 때 36개월 선이 블랙먼데이라든지 이라크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멕시코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다 겪으면서 지지선을 역할을 했던 게 36개월 선입니다. 이거 깨지는데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09년도 이후로 지금 3년째 번번이 지켜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위험했지만 꼬리 달고 올라왔고 이번 달에도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고 네. 파라볼릭도 양전한 데서 이것이 살아있는 한 시장은 계속 갈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 달이든 다음 달이라든 36개월 선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탈하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다. 요건 항상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에피소드식으로 과거에 대통령 선거 전후로 해서 주가가 네.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자료가 있다고요? 내일이 대선이어서 항상 대선만 되면 그 전에 주가가 어땠을까? 옛날에 대통령 대선 때는 어땠을까? 대선 끝나고 나면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참 이번 대선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과거에 보면 대선 직전 9월 말부터 3개월 동안 보면요. 분기 단위로 보면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가 명확했는데 이번 대선은 9월 말 종가가 1996입니다. 근데 지금 1987이에요.
한 7, 8포인트밖에 차이 안 납니다. 거의 보합입니다. 3개월 동안. 즉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막상막하인 것처럼 주가도 잘 모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이후에 6번의 대선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그렇지만 지금이랑 비교를 해야 될 것은 직접 선거로, 즉 체육관 간접 선거가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해서 뽑는 직접 선거 때부터를 봐야 될 텐데 87년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입니다. 투표율도 나와 있고 득표율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대선이 끝나고 나서 12월 16일 날 대선이었는데 2월 26일 날 취임할 때까지 2달 동안 39% 폭등을 했습니다. 이때는 어떤 현상이었냐면 3조 호황기로 100에서 1000포인트까지 가는 장이었을 때 88년도에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 3조 호황기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취임 때까지 올랐고 그 이후 6개월 1년 동안 계속 올랐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삼 대통령 때입니다. 92년도인데 이때는 주가가 1000포인트에서 460까지 한 2년 반 동안 반토막이 났을 때였죠. 이때 주가가 460에서 바닥치고 돌았을 때 8월 달에 바닥이었습니다. 이때 어떤 조치가 있었냐면 824 증시 부양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순매수 기조, 즉 기관이든 은행이든 어디든 주식을 순매도를 하게 되면 혼난다. 그래갖고 매일매일 재경부에다 체크를 했거든요.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때 주가가 이미 바닥을 치고 오른 상태에서 두 달 동안 취임할 때까지 살짝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또 1000포인트 또 넘겼죠. 자, 세 번째로 김대중 대통령인데 97년 IMF 위기 때입니다. 이때는 IMF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아주 급락을 할 때입니다. 400포인트도 깨졌었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조지 소로스도 오고 마이클 잭슨도 오고 하면서 30%의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정권 교체가 됐죠. 자, 네 번째는 2002년도에 있었던 노무현 대통령 당선 당시입니다. 이때는 주가가 900에서 500까지 급락하던 때인데 이라크 전운이 감돌된 때여갖고 3월까지 지속적으로 빠졌죠. 그래서 이때는 하락의 막바지 국면이어서 취임 때까지 2달 동안 13% 정도 빠졌고요. 지금 현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의 2007년도 대선 때는 재차 정권 교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참 운이 없게도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빠지는 서프라임의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선 때까지 빠지고 있었고 대선에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10% 추가 하락한 다음에 900포인트까지 폭락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었죠. 이것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 대통령 때를 잠깐 보면 요게 노태우 대통령일 때고요. 김영삼 대통령 때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당선되고 나서는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0년을 중심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좀 비교를 한다면 노무현 대통령 때는 하락을 했습니다. 빨간색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때도 하락을 했고 그 이후로도 빠졌었고요.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 거의 보합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노태우 대통령 때 대선 이후에 2달 동안 39%가 올랐습니다. 취임할 때까지요. 그 이후도 쭉 올랐고요. 그다음에 92년도에 김영삼 대통령 때는 이미 그 전에 8.24 조치 때문에 이미 오른 상태에서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추가적으로 1000포인트를 더 넘었고요.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때는 97년도 IMF 때라서 주가가 400도 깨졌을 때죠. 이때 당선이 되고 나서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위기 극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지 소로스도 오고 마이클 잭슨도 오고 그러면서 주가가 30%가 급등했습니다. 물론 300포인트를 재차 깼었지만 5년 동안 보면 1000포인트를 돌파하는 아주 강세장이 왔었고요. 이번에는 노무현 대통령 때입니다. 이미 주가가 900에서 하락하던 때여서 이라크전으로 이라크전을 준비하던 때여서 세계가 좀 흉흉할 때입니다. 그때 대선에 당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물론 500까지 빠진 다음에 2000까지 올라가는 화랑장세가 왔었죠. 자, 마지막 대통령인 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때 이전부터 이미 3개월 동안 주가가 빠지고 있었습니다. 2000포인트의 서프라임의 고점이었죠. 그리고 취임할 때까지 추가적으로 10% 정도 하락을 했고요. 6개월 동안 또 빠지고 1년 동안 또 빠지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표로 정리해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왼쪽은 2000년 이전이고요. 오른쪽은 2000년 이후입니다. IMF 이전이죠. 보시면 대선 직후에 3명의 대통령은 전부 올랐습니다. 그런데 2000년 이후에는 2명의 대통령이 전부 하락했어요. 취임할 때까지. 이런 현상이 왜 있나 생각을 해보면 2000년 이전에 IMF 이전에는 외국인의 주식 투자 비중이 10%도 겨우 넘었을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요인, 즉 어떤 정부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국내 요인에서 주가가 대선 이후에 급반등을 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비중이 30%를 넘었었기 때문에 그 외국인 영향력으로
글로벌 환경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을 보면 3개월 동안 정말 그 마이너스 0.06%예요. 네네. 보합이죠. 그렇다면 지금의 방향은 위냐, 누가 당선되느냐 따라서 위냐 아래냐를 논할 게 아니라 지금은 대외 변수, 해외 여건, 즉 미국으로 치면 재정 절벽, 그다음에 중국으로 치면 신정부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일본으로 치면 엔화, 그다음에 유럽으로 치면 마지막 남은 그 재정 위기의 극복, 이런 것이 더 작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올해 여러 가지로 거래대금도 줄고 여러분들 많이 힘들었었고 개인 투자가의 수익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년에 그 좋은 때를 여러분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36개월 선이 깨지지 않는 한 시장은 살아 있다. 그래서 95년도 6년도에 깨질 때가 되지 않으려면 후행 스팬도 살아줘야 되고 36개월은 당연히 지켜줘야 되고 그러면서 포스코 37만 1,000원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24만 2,000원 요것의 돌파 여부를 주목하시면 여러분들 판단에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흥미로운 사항이긴 합니다만 과거 대통령 중에 명예로운 대통령, 자랑스러운 대통령이 많지 않으셔가지고 주가도 뭐 좀 그런 것 같네요. 이번에는 방송계의 대통령은 최희마 앵커라고 저는 위험한 말씀이세요. 네, 일단 농담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추세를 점검해 봤습니다. 하나대투증권 멘토스팀의 위문복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